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테이트를 알아봤습니다. 회전하는 도형을 회전시킵니다. 복사해서 회전시킵니다. 까지 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근데 로테이트는 되게 어려운 기능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제가 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요. 각도는 모릅니다. 이게 몇 도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도 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이 선을 45도로 맞추고 싶습니다. 몇 도 돌아가야 될까요? 몰라요. 그죠? 제가 그냥 그어놓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5도가 어딘지 모른단 말이죠. 그죠? 이럴 때 쓰는 게 로테이트의 레퍼런스입니다. 조금만 쉽게 해볼게요. 라인. 자,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30도짜리 선을 그렸습니다. 얘는 정확하게 30도입니다. 얘는 각도를 모릅니다. 자, 30도 선도 하나 그려보시죠. 이제 얘를 45도로 맞출 겁니다. 자, 천천히 할 테니까 같이 하세요. 자, 먼저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 그 다음에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CAD가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가 돼도 되고 여기 이어도 됩니다. 근데 얘는 여기가 0도죠. 각도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가 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디가 편해요? 네, 여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 거죠. 자, 아래쪽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레퍼런스요.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참고서라고 합니다. 참고하다 라는 뜻이에요. 현재 각도를 참고해서 내가 새로운 각도를 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레퍼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참조할 만한 각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CAD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각도가 30도입니다. 30도. New angle. 새로운 각도 45도. 그러면 45도 된 거 맞습니까? 자, 각도계를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앵귤러. 자, 45도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45도 나왔죠? 제가 각도를 알면 이렇게 하면 돼요. 레퍼런스 누르고 현재 각도 얼마, 다음 각도 얼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얘는 각도를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물어봐요. 자, 왼쪽 아래 클릭. 자, 레퍼런스. 현재 각도를 넣어줘야 돼요. 참조할 만한 각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모르잖아요. 그죠? 베이스 포인트를 먼저 클릭합니다. 그리고 반대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쫓아다녀요.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입력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걸 누가 해줘요? CAD가 알아서 해줘요. 점 2개 찍으면 거리와 각도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다가 내가 바꾸고 싶은 각도 45도. 그러면 얘 절대각도 45도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실제로 과제물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과제물을 찾아볼까요? CAD 실습 자료 해 보시면
요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습니다. 로테이트 실습 예제와 지목에 대해서 요 과제물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해보시죠. 자, 다운로드 받으셨죠? 다운로드 받은 걸 간단해요. 이거요. 이거요.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미지 딸려오죠. 캐드에다가 드랍.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인서트 포인트 지금 불러드린 이미지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절대좌표 0,0에 넣겠대요. 네, 확인. 스케일 팩터를 물어보는데 여기 스케일 1mm에 크기가 1.4라고 돼 있네요. 좀 키울 겁니다. 스케일 1을 210으로 키우겠습니다. A4. 자, 그 다음 로테이트 앵글, 회전 각도 0도.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불러드려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파일인데, 이제 보통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얘를 띄워서 현재 현지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걸 찾아볼 때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이렇고 7층 이하를 지을 수 있고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대지, 여기가 이제 작업해야 될 공사 물건지고 여기 도로가 있고요. 이렇게 도로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천하고 이렇게 도로 사이에 이렇게 높낮이가 존재하죠. 여기가 비탈면입니다. 우린 그거를 잡종지라고 불러요. 이 잡종지도 있고. 자,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릴 겁니다. 라인 확대해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보입니다. 배경이 흰색이라 제대로 안 보여요. 자, 이렇게 따내면 됩니다. 다 땄으면은요, 여기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선택이 됩니다. 선택되면 델키로 지우시면 돼요. 여기가 물건지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렛으로 여기를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될 물건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 이제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자, 뒤로 가기.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뭐라? 아, 여기가 아니구나. 자, 이번에는요, 여기로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수업에 보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방해 그리기요. 자, 찾아보시죠. 여기다가 방해를 그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사진, 이 그림, 이 그림의 특징, 여기 평면, 여기 도면 나오잖아요. 특징, 여기 보시면 축적 1대 500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방위가 빠져 있습니다. 동서남북이요.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 동쪽, 서쪽입니다. 암묵적으로 위에가 동쪽입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동서남북 방위를 표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따졌으면 이쪽이 북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남쪽이 되는 거죠.
여기다 방위를 그릴 겁니다. 중간 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10mm. 너무 큰가요? 다시 서클 반지름 5mm. 자, 반지름 5mm 짜리 하나 그려보시죠. 라인 여기 쿼드란트에서 이렇게 쿼드란트로 화살표를 이렇게 내려긋습니다. 자, 그려보시죠. 원래는요 5mm씩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절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옵셋 2.5mm. 자, 2.5mm씩 선 연장하고요.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 2.5mm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1.25, 오른쪽으로 1.25. 옵셋 1.25. 좌우로 한번. 자, 가운데 지우고 나머지 필렛으로 선 정리. 이렇게 생겼네요. 자, 옆에다가 다정하게 붙여 놓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이 북쪽이란 얘기죠. 이쪽이 남쪽이고.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돌면 못 그려요.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돌려야 돼요. 그래서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자, 기준점을 여기다 잡습니다. 자, 회전하는데 몇 도 회전해야 되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그 다음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얘를 0도. 그래서 이쪽 방향이 북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제가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골뱅이 10,10.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10,1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스케일 명령어가 있습니다. 스케일이요.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이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배수를 넣으시면 돼요. 2배. 그러면 전체적으로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스케일 0.5배. 그럼 다시 원래대로 줄어든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케일 3배. 그럼 당연히 30으로 커지죠. 그죠? 근데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요. 이러면 몇 배인가요? 얼마만큼 줄여야 되죠? 2배 키웠을 땐 0.5배예요. 그죠? 3배 키웠을 때는 0.3? 0.33? 아니면 0.3333? 자, 스케일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얘 분수가 돼요. 3분의 1이요. 3배 키웠으니까 3분의 1이요. 분수를 쓰는 겁니다. 분수를 쓰는데 정수 나눗셈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수로 다 바꿔서 하시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과거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잠깐 되돌아가 보죠. 자, 위쪽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A3일 때 8,000에 6,000입니다. 축척이 얼마일까요? 자, A3일 때, 자, 8,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38이네요. 6,000 곱하기 2배 아이고 곱하기 2 나누기 297 40배 1대 40이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A3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렉탱글 A3인 골뱅이 420, 297 얘가 A3 도면입니다.
옵셋 10mm. 테두리 선이죠. 도면 안쪽으로 10mm 넣으시면 돼요. 자, 컨트롤 1 누르시면 속성창 나와요. 자, 이 안쪽에 있는 선은 아주 굵은 선입니다. 1mm. 그러니까 글로벌 위드를 1mm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게 이제 도면 기본 세팅입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건 1대1이죠.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8000에 6000짜리잖아요. 그럼 얘가 몇 배가 커져야 돼요? 40배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 그 다음 기준점 잡고 40배. 그러면 이렇게 40배가 커진 도면이 그려집니다. 자, 키워 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다가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 옵셋 4000, 양쪽으로 4000, 옵셋 3000. 자, 트림으로 자르면 딱 맞게 가운데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축적 계산도 하고 도면도 세팅하고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스케일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그냥 아이고 이거 주면 안 된다. 자, 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500배. 그죠? 도면 크기가 얼마였어요? 1대 500이었죠? 얘를 1대 500으로 맞추면 돼요. 스케일 500배. 그러면 이제 1대 500 도면이 완성되는 거죠. 자, 한번 스케일도 한번 줘보시죠. 보시면 실측을 했더니 16950입니다. 가로가 16950이에요. 여긴 얼마인지 몰라요. 자, 스케일 클릭하고 여기도 똑같이 카피와 레퍼런스가 존재합니다. 레퍼런스요. 자,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여기가 16950. 네, 딱 맞춰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는 사실 별거는 없어요. 자,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한번 그려보실까요? 스트레치를 쓰려면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두 가지를 지키셔야 돼요. 첫 번째, 스트레치를 쓰려면 첫 번째 크로스 선택이요. 첫 번째 크로스 선택이요. 자,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윈도우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렇게 크로스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고 기억나시나요? 크로스 선택이요. 윈도우 선택하시면 안 돼요. 걸침 선택을 하셔야만 스트레치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스트레치 제가 이렇게 포함 선택이죠. 포함 선택을 했습니다. 자, 늘어나는 거 있나요? 없어요. 포함된 것만 이동됐죠. 자,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자, 지금 걸침 선택을 했죠.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스트레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걸침 선택이요. 자, 두 번째, 끝점 포함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스트레치를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끝점이 포함됐나요? 안 됐죠.
이건 스트레치 안 일어나요. 스트레치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끝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끝점인 여기가 늘어나는 겁니다. 엔터, 기준점, 대상점.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스트레치 하나는 될까요? 하나. 하나 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나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한 개 이상이 스트레치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랭센이요. 선을 대충 그렸습니다. 대충 그렸습니다. 랭슨. 랭스는요, 길이를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스트레치는 여기 있었고요. 랭스는 여기 눌러보시면은요, 자, 어느 게 랭스니까 요게 랭슨입니다. 랭스는 여기 있습니다. 자, 랭슨 그러면 먼저 옵션부터 선택해 줘야 돼요. 델타 증가하고 감소,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퍼센트 백분율, 토탈 전체 길이, 다이나믹 동적인. 그래서 다이나믹을 누르게 되면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적당히 그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이나믹부터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토탈입니다. 토탈은요, 그냥 전체 길이에요. 선의 전체 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여러 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 선들을 전부 다 200mm 짜리 선으로 맞추고 싶어요. 랭슨, 토탈, 200. 그리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쪽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가장 가까운 쪽이 늘어납니다. 줄어들고 여기 있는 선들은 전부 다 200mm 짜리 선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토탈 200mm. 네, 호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호도 적용이 되니까 호까지 쭉 한번 해보시죠. 다시 랭슨, 이번엔 퍼센트요. 100분율입니다. 그러니까 100보다 크면 커지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50 그랬습니다. 그러면 150%가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랭슨, 그 다음 퍼센트, 자, 50% 그랬습니다.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절반씩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퍼센트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델타예요. 커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자, 50mm. 한 번 클릭하면 50mm씩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요. 델타 마이너스 100. 그러면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어느 순간 이렇게 금지 표시가 떠요. 이렇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선의 길이가 100mm보다 더 짧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빨강색이고요. 자, 센터 중심선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먼저 X라인 0도 90도 중심선이죠. 안 보이네. 자, 옵셋 35mm. 다시 옵셋 30mm. 다시 옵셋 25mm. 위로 순서대로 갔고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45mm 옵셋, 75mm 옵셋. 자, 옵셋 해보시죠. 서클 파이 18로 되어 있네요. 다이아메타
18,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다이아메타 30. 여기 수직이니까 그대로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트림. 그리고 맞구나. 트림. 다시 라인. 자,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 여기네요. 서클. 다이아메타 14. 한 번 더. 다이아메타 30. 자, 그 다음 여기네요. 서클. 다이아메타 14. 서클. 다이아메타 26. 자, 요렇게 쭉 그려보시죠. 자, 여기 다 트림으로 지울 겁니다. 트림. 다 지울 거예요. 왜냐면 필요 없거든요, 선들이. 자, 이렇게 싹 선 정리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랭슨을 쓰는 겁니다. 랭슨 델타 5mm, 5mm요. 그리고 한 번씩 클릭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썼나요? 옵셋 했죠. 원을 옵셋 해가지고 썼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랭슨을 쓰면 되는데 굳이 왜 옵셋이라는 명령을 쓰냔 말이죠. 그러면 선정리 깔끔하게 끝나지 않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서클 TTR. 이렇게 아래 접하고, 여기 아래 접하고, 반지름 100mm. 그래서 트림으로 잘랐는데, 여기 짜투리 남는단 말이죠. 짜투리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서클 TTR.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지름 120. 이런 모습입니다. 역시 트림으로 잘랐는데 여기 자투리 남네요.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요 부분, 여기는 선을 그냥 내려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쭉 내려 긋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쭉 내려 긋고, 여기 트림으로 끊어 놓습니다. 자, 요렇게 해보시죠. 하는 김에 여기도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볼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가 반지름 5mm고 여기다 반지름 5mm죠. 제가 일부러 여기 끊어놓은 이유입니다. 필렛 반지름 5mm 그리고 원클릭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트림의 원시 명령어입니다. 자,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브레이크 명령어는요, 여기 두 개, 요 두 개가 브레이크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브레이크 명령어인데,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하면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해요. 이렇게 브레이크 명령어 쓰면 객체 선택해 주세요. 제가 선택합니다. 클릭. 그러면 클릭된 점에서부터 이렇게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선택했던 바로 그 포인트 있죠. 그게 첫 번째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트림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라는 얘기는 끊기란 뜻인 거죠. 선택하면서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 찍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온도하고요. 브레이크. 자, 클릭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여기서부터 브레이크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은요,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퍼스트 포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위치를 다시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시작점을 내가 다시 재지정해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죠. 라인, 요 교차점부터 여기 교차점까지 선을 자르고 싶어요. 역시 브레이크입니다. 자, 브레이크, 일단 선택을 합니다. 일단 선택, 누굴 자를 건지 일단 선택.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브레이크 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선택되냐면 얘가 선택돼요. 내가 원하는 건 얘를 자를 건데 그냥 무턱대고 갖다 대면 얘가 선택돼 버립니다. 왜냐면 얘가 나중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서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먼저 선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를 걸 그냥 선택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지역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선을 기준으로 두 개로 끊고 싶어요. 선을 기준으로 둘로 끊고 싶어요. 자, 브레이크, 일단 선택,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 눌러서 교차점 클릭,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를 같은 자리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럼 둘로 나눠진 겁니다. 자, 선택해보면 따로따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한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둘로 나눠진 거 확실히 보이시죠? 자, 한점 브레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언두. 이 한점 브레이크는요, 명령어를 쓰는 것보다 여기 요걸 쓰는 게 더 편해요. 브레이크 앳 포인트, 한점 브레이크입니다. 자,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선택하고 끊어질 부분 클릭하고, 그럼 끝났습니다. 명령어가 여기 툴 메뉴 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자, 다시 레이어 바꾸고 안쪽부터 서클. 보시면은요, 요렇게 돼 있네요. 요 원 있죠. 요 원의 반지름이 11. 그 다음에 원의 여기 중심선과 원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26mm.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은 6mm. 이해되셨나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키홈이라고 합니다. 키홈. 영어로 키입니다. 키. 키홈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쐐기가 됩니다. 쐐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축을 회전시키면 얘가 같이 회전을 해요. 이런 거 이제 동력을 전달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구멍에 축을 껴서 돌려버리면 헛도는 거죠.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축이 있으면 이 축에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키를 넣는 거예요. 열쇠 구멍처럼.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쐐기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돌아가면 이 키가 같이 걸려가지고 얘도 같이 돌려버리는 거죠. 이런 거 이제 키홈이라고 합니다. 이게 키홈이에요. 키홈. 키홈은 반드시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클, 레이어 바꾸고 서클 반지름 11, 그 다음 X라인, 자, 수평선 호리젠탈, 옵셋 26mm. 이렇게. 그 다음 옵셋 3mm. 좌우로 한 번씩. 그럼 여기는 요 색상과 요 색상은 다르잖아요, 레이어가. 그러니까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요렇게요.
전에 같았으면 트림을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필렛 쓰시면 돼요. 자, 필렛. 자, 필렛을 쓰실 때는 반드시 반지름을 확인하고 트림 모드인지를 확인합니다. 반지름 0. 그 다음에 빠르게 선 두 개씩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는 트림으로 이렇게 두 번 클릭, 얘는 삭제. 그럼 금방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5mm네요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5mm. 다시 한번 서클 이번엔 지름이네요. 지름 95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다 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보시면 여기 폭이 7mm로 되어 있습니다. 요 폭이 7mm니까 얘도 지름이 7mm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서클 지름 7mm, 여기도 지름 7mm. 그럼 옵셋 3.5m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특성 일치. 그 다음 필렛. 자, 트림.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5mm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mm요. 그래서 제가 선을 옵셋 5mm 이렇게 띄울 겁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이렇게요. 나머진 지웁니다. 자, 필렛. 여기도 필렛. 필렛을 주는 이유는 안 맞아서 그래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선을 이렇게 전부 정리해 보시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 반지름이 22mm랍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서클의 TTR로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 원입니다. 점을 통과하고입니다. 접하고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서 22m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여기서 어딘지 모르지만 22mm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 여기서 22mm 떨어져 있고 여기서 22mm 떨어져 있으면 두 개가 동시에 교차하는 점, 거기가 바로 중심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요? 원을 두 개 그리면 돼요. 서클 여기서 22mm, 여기서 22mm. 그럼 여기요. 여기 두 개. 근데 얘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교차점에서 22mm.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서클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전부 다 22mm만큼,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을 두 개를 그리시면 이렇게 교차점을 찾을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여기가 중심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 22를 그리게 되면 돼요.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런데 자, 얘를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반드시 원 3개를 그려야 될까요? 아니요.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크 명령어 있죠. 여기 눌러보면 바로 얘예요.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호의 시작, 호의 끝, 그리고 호의 반지름이요. 자요. 호의 시작, 호의 끝, 반지름 22mm. 자, 한번 해보시죠. 아, 근데 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시작, 끝, 반지름 22mm. 반대로 그려졌네요. 왜 엎어졌을까요? 그게 처음 시작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제가 시작점으로 찍었잖아요. 그러면 호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제가 여기를 찍었잖아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처음 시작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정해야 돼요? 여기가 시작점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여기가 시작점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mm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그릴까요? 계속 하나씩 그릴까요? 아니요, 우리 어제 배웠어요. 어레이요, 어레이. 원형 배열이요. 이거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거 원형 배열이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중심점은 여기. 한 번에 그려지잖아요. 그죠? 자, 그려보시죠.